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매수의 타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죠. 2월 달에는 횡보의 구간을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그 안에서 급등락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렸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렇게 저점을 찍고 나서 이렇게 양봉이 3번 정도 나왔습니다. 3번 정도 나오게 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댓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한 신호를 보고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이 노란색 선 있죠? 골드선인데 이 골드선을 빨간색 선이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런 흐름을 보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봉이 이 골드선을 지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때 그때가 바로 단기적으로 매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최근의 흐름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이 골드선을 뚫으려고 하다가 그냥 아래쪽으로 수그리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뭐다? 앞으로 횡보를 하겠다는 그런 신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릭에 여러분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타점을 보고 들어가야 되지 이거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대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2월달 정말 여러분들 잘못하시게 되면 매매를 잘못하시게 되면 이제까지 만들어 놓은 수익들 전부 다 한 방에 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코인들이 안 움직이고 갑자기 이상한 코인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 코인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왜? 그냥 빔 쏩니다. 위쪽으로 빔 푹푹 쏴요. 그 빔을 제대로 한번 맞으면요. 여러분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런 데에 들어가서 절대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신문의 심리선 마이너스 5%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강하게 2번 정도 고래들의 매수세가 있었죠. 그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리고 기준선에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좀 꺾였었죠.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야, 이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고 결론을 내드렸어요. 자, 그대로 흘러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맞춰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굳건히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멘탈을.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신속하게 기사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에게 XRP 어떻게 해요? 도지코인 어떻게 해요? 시바이는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이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다.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다.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끝부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부분은 뭐냐면 우리 XRP가 ETF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가격적인 부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XRP 수요 11개 회사가 XRP ETF를 승인 신청했습니다. ETF당 10억 달러의 XRP로 추산되며 총 110억 달러의 XRP입니다. 이는 총 유통 공급 20%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ETF 승인 신청을 해놓고 ETF당 약 10억 달러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ETF 전체 현물로 따지자면 20%의 보유를 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보면 공급 감소, 수요가 일정하거나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 공급이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수요가 더 많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겠죠.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 보면 기관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기관의 자금의 흐름, 여기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좌우가 될 것인데 ETF당 50억 달러로 추산되며 총 주입액은 550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ETF 승인 신청한 곳이 11개 회사다. 자, 11개 회사인데 11개 회사당 10억 달러 정도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큰 양이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공급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기관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래가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누가 또 들어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되는 양보다 이렇게 필요로 하는 수요량이 많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이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수 있을지 뭐 여기에 보면은 금 ETF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ETF 승인 후 첫 달에는 4달러에서 7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5,700원에서 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10월 달에 ETF 승인이 되죠. 그러면 11월 달에는 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문이 네가 이야기한 거하고는 저는 다르네. 너는 6월달 상반기에 5자리 숫자 볼 수 있다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딱 구분 지셔야 됩니다. 이것은 ETF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 ETF를 포함해서 4가지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상승 요인이 ETF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 요인 3가지가 상반기에 우리 XRP를 5자리 숫자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월 이후에 ETF 승인까지 같이 덮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5자리 숫자에서 6자리 숫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보면 향후 ETF 출시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되면 10달러에서 15달러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14,000원에서 21,000원, 2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더 오를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간 채택이 가속화되는 경우에는 28,000원에서 7만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요, 고래들의 수요가 과연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XRP의 가격은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런데 XRP의 생태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분명히 지금 현재 미국을 빼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그리고 특히 일본, 그리고 남아메리카 정도는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미국의 시장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XRP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SBI 홀딩스. 분명히 IPO 한다고 했죠. IPO까지 같이 엮이게 된다고 하면 정말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SBI 홀딩스 누굽니까? 돈 잘 맞는 투자회사 아닙니까? 금융회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어떻게든지 밀고 갈 겁니다. 리플을 위해서 밉니까? 절대 아니죠. SBI 자기를 위해서 미는 겁니다. 기업 공개만 해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냥 뭐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이 썰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네 가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5자리 숫자라든지 6자리 숫자까지 꼭 확인을 해보고 싶다. 나중에 누가 이야기했는지 몰라서 누구였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전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 연준 부의장, 은행 암호화폐 사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뭐 그만두고 나오죠. 자, 이 부의장이 한 이야기는 이겁니다. 은행이 암호화폐 사업 이제까지 못하겠어요. 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근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자,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연준,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거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한번 뒤집어 엎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왜? 전부 다 예스맨인데 미 연준의 파월만 노였거든요. 금리 좀 인하를 해 그랬는데 파월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파월이 둘이 만난 적이 있죠. 언제? 금리 결정하기 전에. 그런 다음에 바이든의 뜻대로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정치적 중립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겠습니다. 은행들이 특정 고객을 정치적 이유로 디뱅킹했다는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갈링하우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예전에 시티은행과 25년 동안 거래를 하고 있다가 뭘 했습니까? 시티은행으로부터 그만 거래를 하겠습니다. 중단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의 압박에 의해서? SEC의 압박에 의해서. SEC만 했겠습니까? 연준도 들어와 있겠죠. 자, 이번에 머스크가 SEC를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게 좀 항소나 뭐 이런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돈을 너무 많이 소비했다. 너무 흥청망청 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디뱅킹에 대해서도 잡아낼 겁니다. 그러면 연준까지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꼬투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준 뒤집어 엎든지 파월이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듣든지.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3월의 금리 인하설 이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제 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미래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이 시문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하시면 지금 바로 댓글에 시문 응원의 글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중간마다 외국에 있는 뭐 유명한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그 전문가들의 뭐 어떤 그 차트의 흐름 그런 부분을 해석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노란색 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불을 보면 빨간색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 있죠. 자, 파란색이 제일 뜨겁습니다.
빨간색이 뜨거운 게 아니고 한번 가스불 한번 켜보시면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 노란색을 상향 돌파하면은 이렇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더라. 이번에도 이렇게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횡보의 흐름을 가질 거지만 여기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2차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보조지표죠. 보조지표를 보면 급등하기 전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을 상향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더라. 자,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흐름이 나왔다. 근데 왜 급등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이겁니다. 이 기준선 아래쪽에서 지금 상향 돌파했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본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지워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워보고 좀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바닥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데 이 왼쪽 엉덩이보다 오른쪽 엉덩이가 더 높아야 되고 저점이 더 높아야 돼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상승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엉덩이가 왼쪽 엉덩이보다 높다는 거예요. 분명히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채고 나서 왜 여기서 꺾였느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죠. 운동회 때 여기서 이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쭉 달리면서 이 반환점을 돌아오는데 반환점 돌 때 속도를 어떻게 하죠? 속도를 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다가 상승 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1차적으로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그렇게 전환을 하는 그 지점에서 조금은 조정을 줘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조정을 주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이 끝났다 하면 바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진다. 이제까지 그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차트를 모두 다 종합해 볼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매수의 타점은 아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모두 다 횡보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 횡보만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추세의 반전 그리고 상승하는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잠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절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 계좌만 계속 보지 마세요. 계좌를 보시면 정말 화가 납니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됐죠? 여러분들 화가 나지만 그 화 누구랑 같이 나누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이 시문과 같이 나누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모두 다 깨뜨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XRP ETF죠. 지금 폴리마켓에서 하고 있는 거, 뭐 재미로 하는 거 있죠.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XRP ETF 지금 현재 80%의 승인 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곳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 그냥 재미로 보는 거니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고래들의 움직임이죠. 고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전에 두 번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월 6일과 7일 그리고 2월 14일과 15일 이렇게 두 번 강하게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보면은 고래들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경고등이 3개밖에 안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은 아닙니다. 큰 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래들이 또 들어왔다. 어제 급락을 했을 때도 또 들어왔다.
뭐겠습니까? 이제 2차 상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래들이 강하게 2번 들어온 것과 오늘 들어온 것, 이것까지 토탈해서 한번 저가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5일 평균을 따져봤더니 3,722.4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722.4원이 단기적으로 강한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렸죠.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텔레그램 방 다시 말씀드릴게요. 텔레그램 방에 지금 142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XRP 어떻게 흘러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강하게 2번 들어온 그 자리, 그리고 오늘 새벽에 들어온 그 자리까지 저가들을 다 빼서 과연 평균이 얼마인지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차트 상도 이렇게 만들어서 코멘트까지 다 달아드렸습니다. 하락폭이 커지고 있지만 고래들이 들어온 자리는 아직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리플에 대해서, 우리 XRP에 대해서 불안하다,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데 여러분 딱 3분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텔레그램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야, 이거 좀 가입 좀 해줘 하면은 딱 3분이면 됩니다. 3분이면 시문의 코인TV 들어오실 수 있고, 여러분 진짜 마음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고민하시고 혼자서 두려워하시고 혼자서 불안에 떠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바로 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방법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이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42분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통도 나누고 나중에 급등하는 흐름을 가진다. 그러면 같이 수익도 나눌 것입니다. 수익에 나눈 것보다도 수익의 기쁨을 나누겠죠. 자, 그렇게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주는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